저한테 선물 쿠폰을 줬어요. 일을 너무 열심히 잘 한다고. 오늘 찍을 영상은요, 지금까지 긴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해오면서 일을 잘한다는 평가들을 받을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. 사회초년생 분들에게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고객을 주로 마주하는 서비스직 일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일반적인 사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런 조직 생활에 있어서는 크게 다를 점은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혹시 모르니 이 부분은 참고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. 눈치가 빨라야 된다, 지각을 하면 안 된다, 적당히 아부를 잘 해야 된다와 같은 그런 뻔한 이야기들 제외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그런 부분들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는요, 열심히 합니다.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? 저는 열심히 해요. 항상 무슨 일이 됐든 간에 잘하든 못하든 열심히 하는데, 일단 열심히를 하면 잘하든 못하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열심히만 해서 예쁨 받을 수 있는 시기도 이 사회초년생의 시기에만 가능한 일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.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막 들어온 신입에게 잘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을 거예요. 실수도 할 수 있고 잘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, 다만 열심히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내가 정말 잘 못할 때에도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간다. 열심히 한다라는 말을 하니까 순간 어떤 일이 떠올랐냐면, 제가 이제 면세점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했었을 텐데 그 공항에서 일을 했었어요. 이제 출국 게이트까지 가기 전에 이제 면세점들이 쭉 늘어져 있잖아요. 그 주류 코너에서 시음 행사를 맡아서 하는 일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. 본사 직원이 한번 이렇게 보고 갔는데 목소리가 좀 너무 작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. 근데 약간 어이가 없더라고요. 제가 목소리가 절대 작은 편이 아니거든요. 어딜 가도 목소리가 정말 크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, 그래서 목소리가 작다길래 그 다음 본사 직원이 이렇게 시차를 나왔을 때 제가 진짜 보란 듯이 완전 그냥 목이 그냥 쉬어라 질렀어요. 이건 너무 면세점에서 오히려 격이 떨어집니다,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일부러 크게 한 거예요. 일부러.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? 본사 직원이 저한테 선물 쿠폰을 줬어요. 일을 너무 열심히 잘 한다고. 물론 너무 단적인 예지만 신입 때는 열심히 해서 나쁠 게 없어요. 믿져야 본전이에요.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열심히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. 일감이 수월하게 하나 끝났는데 하나 들어오고 하나 끝났는데 하나 들어오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. 대부분은 막 바빠 죽겠는데 막 일감 계속 막 쌓이고 또 막 한가할 때는 또 막 한가하고 이런 경우도 많다는 거죠. 여러 가지 일감이 쏟아져 있고 거기에 이제 데드라인도 비슷한 상황이다. 이 상황에서는 이 일을 안 했을 때 피해를 입는 게 나 혼자인지 우리 팀인지 우리 부서인지 우리 회사인지에 따라서 그 우선순위를 착착착 잘 매겨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여러 가지 지시사항들이 겹쳐서 왔을 때 그거에 대한 거를 파악을 빠릿빠릿하게 하고 까먹지 않게 체크를 잘 해놓고 누락되지 않게 처리를 잘 해나갈 수 있는 게 이제 빵꾸를 내지 않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신입은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말고 빵꾸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. 또 세 번째는 좀 유도리가 필요하다. 좀 다르게 말하자면 응용력이 좋아야 된다. 우리가 신입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업무에 대한 거를 배우잖아요.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수학 과목 배울 때도 그렇잖아요. 기본적인 원리를 배우면 이용을 하고 믹스를 한 응용 문제들을 풀면서 그 이론에 대한 개념을 확립을 시키잖아요. 일도 결국은 똑같은 것 같아요. 이 배운 거로부터 파생되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. A라는 문제를 배우고 나서 파생되는 비슷한 유형의 A-1, A-2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 별도로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배웠던 이 A라는 기술, A라는 이 이론을 이용해서 그 나머지 파생된 문제들을 해결할 줄 안다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땐 정말 유능한 인재인 거죠.
왜?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할 줄 안다는 거는 그만큼 일손이 줄어든다는 뜻이고 그만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수고로움이 덜 든다는 뜻이니까 제가 지금 트레이너를 하면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그걸 적용을 시키냐면 사실 운동도 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거든요. 한 부위의 운동을 하면서 깨우친 원리나 이론이 다른 부위에서도 비슷하게 쓰여요. 요거는 전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으니까 요것도 요렇게 진행을 할 수 있겠다. 요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기준이나 근거는 결국은 내가 많이 경험을 해봤을 때 거기서부터 조금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긴 해요. 그리고 마지막은 사실 이 얘기가 제일 되게 하고 싶었던 건데 혼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. 그러니까 미리 매를 맞을 줄 알아야 돼요. 당연히 실수를 할 때가 있을 수밖에 없죠. 완벽할 순 없으니까. 사람인 이상 혼나는 일이 달갑지는 않죠. 당연히 두렵고 무서운 일인데 지금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상사분, 선배분들도 결국은 다 처음 때는 실수도 많이 하고 많이 혼났을 거예요. 문제를 인식을 하고 직면했을 때 바로 도움을 청해서 매를 미리 맞을 줄 아는 것이 똑똑하게 일 처리를 할 줄 아는 신입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가르쳐 주는 것만 까먹지 않고 잘 해도 중간은 간다 라는 점. 너무 큰 기대에 앞서서 본인 스스로를 다그치거나 힘들게 하지 말고 주어진 일만 잘 해내도 스스로를 잘 해내고 있다고 다독여 줄 수 있기를 바래요. 가끔은 내가 되게 초라해 보일 때도 내가 되게 하찮아 보일 때도 있겠지만 이 힘든 하루하루를 묵묵하고 꿋꿋하게 본인의 자리에서 해내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너무 존경스럽고 코로나 시대, 뭐 이런 취업 난의 시대, 경제 불황의 시대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무언가 해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든 분들이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, 항상. 조금이라도 제 이런 미약한 경험들이 누군가에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. 다음에 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로 돌아올게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굿바. 혹시 대자와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? 이거 맛있는데.